아이고 어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행복 채널 운영 중인 원주의사 황닭입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 풀어드릴까요? 9월 16일 독감주의보가 발표되어서 걱정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독감 유행할 때 꼭 독감약 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쯤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독감이 유행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유행한다고 판단이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독감이 의심되면 꼭 진료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 코로나19처럼 키트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독감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독감 고위험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약 없이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감 고위험군은 독감에 걸렸을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의심 증상만 있어도 독감약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감 고위험군은 만 9세 이하, 임산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 질환, 신경발달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각 위험군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은 2022년 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면역이 저하되는 질병을 앓거나 면역이 저하되는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대사장애에는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료 보셔서 약이 필요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폐 질환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료상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독감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고위험군에서 독감 의심 증상이 있어서 독감약을 받으셨더라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열나고 몸살 있고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독감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이 동반되었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소변 볼 때 아프다거나 설사를 하는 등 다른 증상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효한 정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플루엔자 백신인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 혹시나 맞았을 때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부작용 안 생길 수 있는 4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있으시고, 특히 예전에 예방접종 말고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관련돼서 진료보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를 이제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만약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주사 맞고 드시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라도 미리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이제 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0분에서 3시간 정도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만약 뭐 알레르기 때문에 진료 보고 있는 그 의사한테 여쭤보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게 좋겠다 하면은 미리 드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이런 게 있을 때 독감 예방접종 맞아도 되는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은 대부분이 독감 걸렸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물론 독감 예방접종 맞았을 때 부작용 날 확률도 정상보다는 좀 높겠죠. 하지만 독감 걸렸을 때의 그 손해가 위험성이 그 독감 예방접종의 부작용보다는 더 크다 해서 예방접종 맞는 것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압당뇨 같은 거 이제 드시는 병원이 있고 거기서 만약 예방접종 맞으신다면은 상관이 없겠죠. 이제 문진할 때 확인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병원에서 맞겠다 하시면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뭐 약 받으러 들리셨을 때라든가 할 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백신 맞아도 안전한 상태인가 물어보시고요. 최근에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받았다니까 아니면 특정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시작했다 하시면은 꼭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맞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 이제 꾸준히 치료받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건강한 상태가 됐으니까 주사 맞는 게 괜찮은데 최근에 진단되신 분들은 좀 조절이 되고 특히 수술하셨을 거나 시술하셨을 때는 그 수술이나 시술한 부위가 안정된 거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술이나 시술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 이런 수술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직접 수술하신 분한테 지금 수술이 어떤 상태인가 물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접종 맞으시는 할 때 그 문진하시는 분은 수술명은 알아도 수술한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코로나 백신 때도 그랬고 이제 그 요 독감 백신도 그렇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2, 3일 정도 쉬는 게 좋다 하지만 실제로 쉴 수 없잖아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까지 일했던 병원에서 오늘 독감 맞았으니까 오늘 쉬어라 이랬던 병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맞아야 되니까 아침에 맞고 나서 막 아프고 몸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했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쉴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일단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맞으시는 게 좋긴 좋겠죠. 쉬는 날이니까. 근데 만약 불가피하게 그런 날에 못 맞는다 하시면은 가능하면은 퇴근 후 아니면은 점심 전에라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창 해야 될 시간보다는 좀 일하시기가 좀 적은 상황에서 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만약 뭐 월화수목금 중에 정해야 된다 하시면은 가장 업무가 적은 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뭐 일이 좀 많은 날이 있다 그러시면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이 맞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코로나 백신은 2주 간격을 뒀었는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백신과 같이 맞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코로나 백신이랑 독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없다. 난 이때만 지금 병원 와서 맞을 수 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다른 날에 와서 각자 맞을 수 있다 하시면은 다른 날에 맞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 뭐 독감 하나만 맞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백신만 하나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연세가 맞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따로 맞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부작용이 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뭐 간단한 것들은 아실 거예요. 접종하고 나서는 무리한 그 운동 안 해야 되고 운동도 뭐 가벼운 운동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맞았는데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운동 안 하고 푹 쉬는 게 좋고 식사를 꼭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백신이 몸에 들어왔으면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일어나려면은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재료를 빨리 만들어서 면역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그 부작용이
덜 생깁니다. 생기더라도 좀 기간이 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음주. 저는 사실 담배까지도 안 피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는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많이 부작용 때문에 힘드셔서 이제 독감 백신도 맞아야 되나 걱정 많으실 텐데 혹시 맞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부작용이 덜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몸편 만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행복 채널 황닭입니다. 독감 접종 잘 받으셨나요? 독감 접종 받은 후에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독감 접종 받으신 의료기관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집에 와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모르시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접종 받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푹 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기 때문에 쉬는 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게 좋고 만약 쉬지 못하더라도 평소 하는 일보다는 더 심한 일은 하지 않는 거는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언제까지 운동 안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능하면은 접종 받고 그 다음 날까지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되시면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술도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 마시는 경우에 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담배는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안 태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혹시 있다고 하시면 미리 약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만약 자주 생기는 분이시라면은 알레르기 생기기 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전에 미리 약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르기 약 반응이 나타난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 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이런 그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약도 미리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주사 부위를 문지르는 게 좋냐, 문지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병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문질러야지 예방 효과가 더 나타나고 국소 두드러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문지르는 하는 안내가 있는 것도 봤는데요. 정답은 문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에 이제 꺼즈를 대잖아요. 거기 그 꺼즈를 댄 다음에 몇 초 정도만 누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창고는 뭐 지혈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붙일 수가 있지만 반창고는 꼭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지르게 되면은 그 주사 맞은 부위에 그 피부 조직이 오히려 더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지른다고 크게 부작용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피부나 그 아래 피부 아래에 그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지르지 마시고 한 몇 초 정도 누르고 있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접종하는 부위에 큰 혈관이 없기 때문에 몇 초만 눌려도 대부분은 지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가 아픈 경우에는 뭐 문지르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찬물 적신 수건으로 살짝 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될 때 가능하면 이제 주사 부위, 그 주사 바늘 찔린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는 가능하면 살짝 피해서 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그날 당일날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안 되는 것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안 되냐면은 접종 부위에 물이나 타월, 수건 등이 닿게 되면은 드물게 균이 침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그 주사 맞은 부위에 가능한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두면 됩니다. 그럼 이 차가운 그 수건 때문에 주위로 다 차가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 통증이나 이런 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고 샤워나 목욕을 하셨다면은 최대한 그 부위는 청결하게 그리고 건조하게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빨갛게 되거나 만져보니까 너무 뜨겁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통증이 있다던가 하시면은 꼭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걸 좀 판단하기 어려우신데요. 일단 어떤 경우에 병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이거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시면은 가능하면은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시거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질병관리청과 예방접종관리센터 등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부어오르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구역질 나는 거는 20% 정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내에는 대부분 호전된다 그래요. 대부분이 이제 주사 바늘에 찔린 거에 대해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 반응에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전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좀 푹 쉰다던가 아니면 뭐 진통제를 먹는다던가 해열제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픈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꼭 병원에 가야 될 상황으로는 열이 너무 심하게 난다던가 호흡곤란이 있다던가 심한 현기증이 있다던가 두드러기가 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병원 치료를 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주사 부위 아프거나 부어오르거나 근육통, 열, 구역질이 나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내에 호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호전 안 되시면은 꼭 병원에 들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 들리는 건요, 이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병이 우연치 않게 생겨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을 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린 상황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그 코로나가 발현을 해서 열이 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생긴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독감 백신 맞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은 보건소에 유선, 그러니까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이나 맞기 전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 접종 받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주의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상 반응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처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예방접종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꼭 이상 반응 없으시고 독감 안 걸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행복 채널 황닭입니다. 자, 독감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제 52%만 접종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감의 경우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독감 치료제가 현재 개발이 돼 있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 접종받지 않고 혹시 접종 안 받은 경우에 독감을 걸렸어도 이 항바이러스제를 먹게 되면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52% 정도만 접종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접종을 권장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분들은 예방접종 꼭 하도록 권장을 드리거든요. 아무리 독감약이 잘 개발돼 있어도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면은 예방접종까지 해서 좀 더 그런 합병증이 생긴 것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플루엔자가 그 독감 합병증 발생이 높아서 예방접종 우선 접종을 권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접종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만성 신질환자, 만성 간 질환자,
만성 대사질환자, 이상 혈색소증 환자, 그리고 신경계 질환, 예를 들면 신경근육질환, 간질, 뇌졸중, 뇌성마비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악성종양 환자 이런 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 합병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우선 받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은 HIV에 감염된 면역 저하자분들,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분들도 예방접종 우선 받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신 분이나 출산 2주 이내의 산모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고요. 장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소아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만하거나 장기 요양시설 거주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도 예방접종을 권장을 해요. 뭐 의사, 간호사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고 병원에 자주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해서 병원에 자주 오래 상기하거나 병원에 자주 방문하신 분들도 그 예방접종에 고위험군에 속한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인플루엔자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우선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우선은 열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현재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받지 말고 연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도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고요. 과거에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과민 반응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열 같은 너무 심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방접종 꼭 필요하신 분들과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안 되는 분들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예방접종 내가 맞아야 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포함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